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등에 불, 미 상원 중심으로 반도체 유예 반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 상원을 중심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유예 연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의 유예 연장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1년 유예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으나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사실상 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반도체 전문가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유예를 잘하면 3년에서 5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탈중국 시나리오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발등의 불은 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반도체 업체, 특히 낸드플래시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탈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반도체의 그 장비 유예가 지금 잘해야 한 3년, 좀 길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탈중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탈중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고, 그러나 당장 준비 연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더욱더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원을 공화당에 내주었던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국수적인 성격의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중국 대리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다. 제가 이전 그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갈 때 그 즈음에서 제가 영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가까운 정책을 펴고 싶어 해도 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국수적인,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을 계속 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의 그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미 연준에서 두 번 더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유도 내년 선거를 대비해 올해 안에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발등에 불, 미 상원 중심으로 반도체 유예 반대입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더 아메리칸 퍼스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IRA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 제재, 이것이 다 아메리칸 퍼스트에 기반으로 한 제재 내용이죠.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낮췄지만 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 강도를 낮춘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미국의 대응에 유럽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죠.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면서 이제 핀셋 제재를 하는데, 이 핀셋 제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 너희들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같이 제재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동참도 끌어냈고 네덜란드의 동참, 유럽 국가였던 네덜란드의 동참도 끌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 분야만큼은 중국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즉 유럽 국가들에게 출구 전략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도 중국에 값싼 물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값싼 물품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의 역할까지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첨단 분야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바이오, 통신장비, AI, 양자 기술 등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인트 벤처한데 기술 협약 안 돼, 기술 넘겨주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지금 자금 지원도 안 돼. 이러한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습니다. 중국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어 우리는 미국의 뜻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국의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 YMTC의 회장이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 기기 가져가줘 라고 손드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장비,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가 무조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재료도 하나도 없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지금 반도체 장비가 제재가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첫 유예를 받기 시작했고 올해도 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10월에 끝나는 유예의 1년 연장이 거의 확정되었던 분위기에서 이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상원 내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유예를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내년 대선을 노리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해야만은 하는 상황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29일 중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성과 SK는 10월까지 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루비오 위원의 발언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년 유예라도 2년 유예라도 단연 유예라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결정적일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유예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죠. 이들 기업들을 통해 중국 반도체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들을 제재를 하게 되면 이들로부터 스며 나오는 반도체마저도 중국에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업체, 더 나아가서 중국 전자업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한 결정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꺾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발의를 한 루비오 의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인 중국 반도체를 견제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의 YMTC의 낸드 플래시 탑재 가능성을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던 인물이 바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굴기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 업체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정부와 관련돼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모두에게 이제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은 러모더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가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의원들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말도 나오고 있죠.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중모 전 회장은 지난 3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지연시키려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저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YMTC의 회장도 장중모의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이 발언을 쏙 떼놓고 우리는 장중모의 말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 이 말을 동의하죠. 중국의 제재를 동의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쏙 빼놓고 이 장중모의 그 발언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YMTC 회장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우리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너무 힘들다. 만약 반도체 장비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반도체 소재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모두 다 회수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죠. 즉 손 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 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장비와 소재를 무조건 공급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과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TSMC는 지금 중국 난징에 16나노 및 28나노의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는 재작년에 이 중국 난징에 28나노급 공장을 더 증설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미국의 반대로 이 28나노 공장은 바로 일본에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에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루비오와 홀리 상원호는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에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정책의 우선거리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목표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라면 해외 반도체 기업을 위한 특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중국 반도체 산업을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당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주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내년 승리를 위해 뛰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으로 기운 민심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운이 쏠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혹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공화당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죠. 이 때문에 중국 때리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점점 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두리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유예 반대 움직임이 커진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에 대한 반도체 장비 유예는 지금 한 3년에서 5년까지 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한 3년 정도로 확 줄게 될 것이고 이처럼 기한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올해부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탈중의 연착륙을 고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더욱 시간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10월에 이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 대안이 마련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언젠가는 이 유예기간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끝날 것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차츰차츰 준비하고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다롄에 인텔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공장을 지었는데 이 공장을 지으면서 여기에 지금 기기를 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증설은 없다라는 거죠.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시안 공장에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데 낸드 플래시조차도 지금 감산에 들어갔는데 이 감산에 들어갔던 주요 공장이 바로 시안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안의 규모나 아니면 다른 규모를 늘리지 않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손 빨리 털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거리가 더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즘. 그것은 미국 내에서 현재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진 것은 삼성에서 근무했었던 A 이사가 A 전 이사가 중국 시안에 복사판, 삼성 시안 반도체 복사판 공장을 만들렸던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던 이 후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소식이 더 강해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루비오 및 홀리 상원호는 최근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 문서를 유출하다 적발한 일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야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이면서 이번에 반대를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그 옆에 세워지는 것만 해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여기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드나들 수 있고 이러면서 복사하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A 임원이 대만의 폭스콘의 도움을 받아 중국 시안에 삼성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다 적발된 사건으로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대만의 A, B 회사가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결국 폭스콘이 실토했어요.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라고 실토하면서 결국 그 B 회사가 폭스콘이라는 걸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폭스콘을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게 폭스콘의 회장 자체가 지금 친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친중 회장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크게 짓고 이 중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일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애플도 더 끼어들었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가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미국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사판 공장을 지을 여력도, 지을 생각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ASML이 지금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9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 이번에 연장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유예의 연장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다.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지금 한국 정부와 관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준비하고 탈중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